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의 박혜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박혜상의 싱생송 시즌4를 맞이해서 팔도 노래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서울 경기의 노래로 시즌4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노래는요, 이 각 지역, 그야말로 조선 팔도를 뒤지면서 노래를 찾게 됐는데, 이 노래를 찾다 보니까 피해서는 안 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훑어서 지나가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어른들은 조선 팔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1413년 태종이 정한 팔도라는 행정구역 이후로 1895년까지 조선의 광역 행정구역을 이르는 명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그때 행정구역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팔도라는 말을 한반도의 여러 지방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가령 여러 지방의 아리랑을 우리가 통틀어서 팔도 아리랑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또 여러 지방의 김치를 팔도 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히 이제 팔도라는 말은 한민족의 전통 문화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각 도의 이름은 그 도의 대표적인 도시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거라고 그러죠. 네, 이를테면 충청도를 충주와 청주의 이름을 글자를 따서 그렇게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하면 전주와 나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이 이름 글자, 첫머리 글자를 따서 도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경기도는 예외예요. 경기도는 예외입니다. 경기도는 서울경자, 수도경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경자를 쓰는데 이것은 임금이 있던 곳에서 사방 500리를 임금이 직접 관할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서울경, 수도경자를 쓰고 경기경자를 써서 경기도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야기가 좀 길었나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방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타고 서울권으로 진입을 합니다. 서울역 종착역을 앞두고 건너는 다리가 있죠. 한강철교. 한강철교를 딱 건너게 되면서 안내방송이 울립니다. 띵동댕동. 잠시 후 이 열차는 종착역인 서울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잊으신 물건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셨다가 열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 안전한 승강장 방면으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는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이 노래가 열차 안에 울려 퍼집니다. 서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히 서울을 대표할 만한 노래가 아닌가요? 자, 오늘 박혜상의 싱생송 팔도 노래 이야기 그 첫 번째 서울 경기의 대표적인 노래, 바로 이 노래로 시작합니다. 서울의 찬가 이야기 시작합니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고. 처음 만나서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렵니다. 봄이 또 오고 여름이 가고 낙엽은 지고 눈 돌아쳐도 변함없는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고. 헤어져 멀리 있다 하여도 내 꿈에 돌아오라 그대여.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렵니다. 싱생송 시즌4를 맞아서 팔도 노래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곡을 했는데 정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서울을 이야기하는데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이거 빼놓고 이야기가 가능한가요?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 백원이야 화분이 놓인 우체국 계단. 우체국 계단에 백원이야 화분이 놓여 있어. 그 우체국에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거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 절절한 슬픔, 그 아픔, 이거 버렸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용산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삼각지로 다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배호의 그 절절한 그 심정을 누가 압니까? 저는 알거든요. 그 이야기들 버렸습니다. 아까워. 그뿐입니까? 안개 낀 장충단 공원 40대 1로 맞짱 떴대잖아요. 그 이야기 버렸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밤 깊은 마포종점 마지막 전차가 딸랑딸랑 떠나가는데 땡땡땡땡땡땡 그 열차를 잡으려고 말이죠. 뛰어가는데 먹던 고기를 씹으면서 갑니다. 서서 먹었어요. 그 고기도. 그래서 마포의 서서갈비가 유명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어. 고기 좀 주세요. 시간 없어. 양념할 시간이 어딨어. 막 주물러서 주는 거예요. 마포 주물러 갈비. 이 이야기 다 버렸어. 너무너무 아까워. 말죽거리 잔혹사. 이건 영화구나. 네. 아무튼 서울 경기에 얽혀있는 노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곡들을 다 버리고 그중에 한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서울의 찬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서울 경기를 대표할 만한, 서울을 대표할 만한 노래, 서울의 찬가, 바른 선곡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몇 가지 첨언을 해드리면 여러분께서 이야, 저 박해상점은 많이 아팠겠는데 많은 걸 버렸네, 선곡 잘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면 곧바로 그냥 여러분 누르시는 거예요. 뭐? 구독, 좋아요 저한테 큰 힘 되거든요. 지금 눌러주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음 백과를 봤습니다. 다음 백과를 딱 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 경제개발로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전된 시점인 1960년대 말 서울의 분위기를 아주 기가 막힌 스냅 사진 한 장으로 묘사한 것 같다. 우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 대중가요 한 곡을 사전에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960년대 말에 서울 분위기를 묘사한 스냅 사진 같은 곡이 바로 서울의 찬가다. 이거요. 다음 백과를 보고 제가 쓴 겁니다. 이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대중가요를. 그렇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매체가. 대중가요는 사실 우리 국민 모두의 당시의 정서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곧바로 힘이란 말이에요. 네. 다음 백과 좋아요. 앞으로 좀 애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또 한번 볼까요? 1960년대는 사실 떠나온 시골 고향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 그런 정서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 노래는 그게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의 활기를 묘사하고 있다. 사뭇 그전의 노래들과는 대조적인 노래다. 매우 희망차고 매우 산뜻하고 매우 경쾌하고 발랄하고 명랑한 그런 노래. 리듬 자체가 마치거든요. 행진곡풍의 노래. 아주 신선한 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냥 쉽게 치부해버리는 그래요 그딴 유행가. 이거 아니에요. 이 노래를 듣고 누가 그렇게 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서울을 대표하는 노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1995년 기록윤 선생께서 타계한 뒤에 서울 세종로 공원에 서울의 찬가 노래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서울 종로는 이 우리나라 서울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 500년의 사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수도 서울 하면은 그 어떤 그 혼이 깃들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서울이거든요. 그 서울 세종로 공원에 서울의 찬가 노래비가 섰다는 이 이야기는 서울을 대표하는 노래가 서울의 찬가다. 적어도 서울 시민의 정서상 그렇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과감하게 서울을 대표하는 노래로, 서울 경기를 대표하는 노래로 저는 이 노래를 선곡을 한 겁니다. 제 선곡에 무리가 없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계속해서 그래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 가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이 노래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해서 가사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먼저 1절 가사를 보면 서울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굉장히 밝죠?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마주친다는 얘기예요.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어디 가셨나 봐요? 우리들이 처음 만나서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얼마나 그 사랑의 추억들이 많이 있으면 그 거리가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2절 볼까요? 봄이 또 오고 여름이 가고 낙엽은 지고 눈보라쳐도, 결국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4계절 변함없는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혹 떠나서 헤어져 멀리 있다 하더라도 내 품에 돌아오라. 어디에 있는? 서울에 있는 나의 품에 돌아오라 그대여. 그리고 1절 2절 마지막 부분은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서울에서 우리들 모두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추억이 서려 있는 이 아름다운 도시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돌아오세요. 이야, 자, 여기에다가 누구의 사랑을 주입합니까? 작사, 작곡을 한 기록윤 선생과 노래를 한 패티김의 사랑을 한번 주입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모든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답이 나오지요. 네, 기록윤 선생이 당시에 서울과 동경을 오가면서 음악 활동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경 출장이 잦은 정도가 아니라 동경에서 한동안 음악 활동을 하다가 또다시 서울에 와서 활동을 하고 또다시 동경에 가고,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두 연인이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윤 패티김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랑 잊지 마시고 우리들의 사랑의 추억이 서려 있는 이곳 서울로 빨리 돌아오세요. 같이 살아요. 아름다운 서울에서. 이런 어떤 그 프로포즈의 의미 아니라면 동경에 있는 기록윤 선생님께서 나 곧 돌아가요. 곧 돌아갈 테니까 우리 아직 남아있는 사랑을 또 마지막까지 불태웁시다 하는 그런 뜻으로 패티김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노랫말로 쓰시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두 사람의 사랑이 완벽하게 연결해지기까지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노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잘못된 해석인지 바른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연인들이 바라보는 서울의 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비춰졌겠습니까? 저 골목에 있는 아이고. 네. 저 골목에 있는 카페에서 우리가 한 잔 커피를 마시면서 나누었던 사랑의 이야기. 그래, 기억하고 있어. 언제 꼭 한번 다시 들러봅시다. 그 길을 참 아름다운 길이었어. 그때 당신 나한테 처음으로 팔짱을 꿰었지 않습니까? 나 기억하고 있어요. 그 거리를 다시 한번 거닐어 봅시다. 돌아보면 곳곳이 사랑의 추억이 서려 있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서울의 거리. 야, 이거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아무튼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이 서려 있는 그런 서울의 거리를 노래한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로요, 기록윤 선생이 1966년도에 귀국을 해가지고 동아방송을 통해서 이 노래를 발표를 해요. 그리고 패티김과 결혼을 하죠, 당해. 음반으로 나오면서 이 노래가 이제 그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음반 작업은 바로 아내 패티김의 1969년 음반에 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노래를 발표할 당시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처음 녹음을 하는데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이 박수 소리가 들어가요. 이 박수 소리를 기록윤 선생이 직접 넣었다는 겁니다. 노래를 하는데 뭔가 그 음악이 아닌 새로운 어떤 뭔가를 주입을 했으면 좋겠다. 특별한 효과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박수를 쳤는데 이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박수를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소리가 안 들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노래 서울의 찬가 원본을 꼭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속에서 박수 소리를 약하게나마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들어보면 들립니다. 모르면 안 들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녹음 시설들이 완벽하지 못했잖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요즘 같으면야 뭐 컴퓨터로 녹음을 해가지고 가장 이쁜 소리, 가장 적절한 소리를 파일로 생성을 해서 따다가 뭐 여기저기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똑같은 소리를 넣을 수가 있죠.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생으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박자에 맞춰서 박수를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1절보다 2절에서 박수 소리가 좀 더 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들리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노래방에 가셔서 노래를 하실 때, 앞으로 이 노래를 하실 때 꼭 기록윤 선생의 박수 소리 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박수를 넣으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듬감이 조금 좋으신 분, 박자감이 좋으신 분들은 두어 번만 들어보면 바로 노래를 하면서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게 중간에 엇박자로 들어가는 박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맛을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 패티김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패티김 본명이 김혜자. 1938년 1월 29일 서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어머, 38년이면은 새해 들어 83 그렇게 되나요? 연세가? 와, 그러시군요. 네. 학창 시절에 음악과 체조에 대단한 재능을 보입니다. 근데 이 재능을 꼭꼭 숨기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가족들이 예체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었고 오로지 공부만을 고집을 했었던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그 옛말에 낭중지추라 그랬습니까? 뾰족한 송곳이 주머니 밖으로 솟아나오는 법이거든요. 절대로 숨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재능을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당시 국민학교 5학년 때 가족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난을 떠나야 되잖아요. 서울을 버리고 피난행 열차를 타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대구로 가는 거예요. 패티김은 대구하고 굉장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난을 가서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대구 하면 떠오르는 명문 여자고등학교가 있죠. 경북여자고등학교. 경북여고의 돌담 담벼락 옆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다시 올라오기까지 계속해서 라디오를 듣게 되는 습관을 가졌는데요. 이건 습관이라기보다도 주변 사람의 말씀에 의하면 사실상 라디오가 가장 큰 친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라디오를 즐겼다고 그래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마 소녀적인 어떤 감성을 키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술인으로서의 자질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차곡차곡 쟁여졌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중앙여고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오로지 노래만 불렀대요.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노래만 불렀답니다. 공부보다 노래가 더 좋았으니까.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노래를 더 잘했으니까. 중앙여고 국악반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첫눈에 바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김혜자 저 학생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악을 빛낼 아주 큰 거목이 될 거야. 이건 미루어 짐작컨대 그 선생님이 분명히 김혜자의 어떤 그 재능을 봤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김혜자 학생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국악을 해라. 오로지 넌 국악만 해라. 국악을 공부하라. 하고 선생님이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선생님이 공부보다 국악을 권했다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그 선생님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국악을 빛내나갈 엄청난 제목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보다는 국악을 하라고 권유를 한 겁니다. 김혜자도 역시 선생님의 그런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악반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국립국악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김혜자의 재능이 완전히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악계가 깜짝 놀라는 그야말로 일대 사건이 벌어집니다. 뭔가 하면 국립국악원에 등록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6개월 만에 판소리 심청전을
완창하는 기적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 판소리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몇 년씩 걸려야지 완창을 한다는 중론이고 보면 김혜자의 당시 실력을 우리가 충분히 가늠하고도 남음이 있죠. 전국 중고교 국악 콩쿠르에 참여를 합니다. 창 부분에서 당당하게 1위를 따냅니다. 여러분, 이 전국 대회에서 1위를 한다. 이거는 실력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특히 학생 부문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심사를 해보신 분은 더욱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생부일 경우에는 당장에 잘하는 걸 가지고 1등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가장 큰 주안점으로 보는 거죠. 가장 큰 대목으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여기까지 실력이 끝인가 아니면 앞으로 발전을 더 할 것인가. 이거를 첫 번째로. 그리고 또 이 학생의 어떤 그 여러 가지가 거동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갈 그런 제목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 눈을 돌릴 가벼운 친구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큰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만큼 마음에 강단이 있는가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1위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1위를 당당하게 전국대회에서 따낸 겁니다. 이것은 당시 국악계 모든 인사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학생 부분 콩쿠르를 보고 있는데 1위로 뽑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실력이 충분히 내재가 돼 있었고 앞으로 더 큰 발전 가능성을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악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 오빠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 특히 그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오빠가 결사 반대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공부를 해야지. 결국 오빠의 그 워낙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김혜자는 어린 나이에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할 수는 도저히 없겠다 해서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958년을 맞게 되는데요. 봄에 명동길에서 명동을 거닐다가 우연히 오빠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오빠의 친구가 기타리스트 곽준용 선생입니다. 곽준용 선생, 야, 너 혜자 아니야? 야, 너 말이야 그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 너는 국악을 하든 음악을 하든 뭘 해야 돼. 어? 너 이런 재주를 갖다가 썩히는 거는 부모님께 대한 불효야. 넌 그런 재주를 가졌기 때문에 그 재주를 너는 꽃을 피워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오빠와 몇 마디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화려한 인생의 서막이 열리게 되죠. 바로 그 이듬해 1959년 미팔군 무대를 통해서 공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국악이 아닌 가요로. 김혜자는 이름을 바꾸죠. 패티 김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패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왈츠의 여왕 패티 페이지. 그 패티 페이지에서 이름을 패티라고 따온 겁니다. 그래서 패티 페이지를 능가하는 가수가 되겠다. 그때만 해도요. 패티 페이지 그러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은 그 사랑을 받고 있던 그런 가수 아니겠습니까? Though we dance for one moment, changing partner네요. changing partner. 그리고 I went to your wedding, I went to your wedding.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노래가 있었나요? 패티 페이지 하면 또 당장 떠오르는 테니스 월츠가 있네요. 그런가 하면 뭐 How much that dog is window, 이런 노래들. 아무튼 간에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티 페이지보다도 더 능가하는 그런 가수가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패티라는 이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패티 김이라고 이름을 짓고 무대에 서기 시작하지요. 이야,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패티 김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스케일이 큰 그런 문화적인 명곡하면 단연
패튀김을 꽂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가 하면 또 작지만 아름다운 대중적인 노래들, 얼마나 아름답고 맛깔스러운 노래들이 많습니까? 이런 노래들까지 멋지게 소화를 해내면서 히트곡을 연이어서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언론이 앞장서 가지고 대형 가수 패튀김, 대형 가수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칭한 거예요. 뭐 국민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그 국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바탕이 됐었던 바로 우리의 우리의 혼이 스며 있는 장, 그리고 또 트로트 가요, 거기다가 대중들이 즐기던 팝의 흐름을 잘 버무려서 녹여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 진출 가수, 또 우리나라 최초의 자니 칼슨 투나잇 쇼에 출연한 가수, 우리나라 최초의 세종문화회관의 대중가수 최초의 공연을 가진 가수,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카네기홀 단독 콘서트를 가진 가수, 이 외에도 뭐 정말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최초라는 수식어를 양산해냅니다. 1962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리사이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공연을 했던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1971년도에는 디너쇼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공연을 하기도 한 그런 가수죠. 죄송합니다.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처음으로 도입한 디너쇼라든가 리사이틀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지금도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83살의 고령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멋진 모습으로 다시 또 무대에서 뵐 날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83 고령의 연세입니다. 오로지 무대에 서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을 정말 한 번 더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더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가슴속 심중에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995년이네요. 기록윤 선생께서 돌아가셨을 때 연결식에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당연히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죠.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이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연결식에 불려질 만한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연결식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셨을까요? 패튀김은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하면서 웃는 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결국 제가 앞서서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 노랫말이 정말 두 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강한 그 어떤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연결식에서조차 어울릴 만한 노래 이별을 부르지 않고 이 노래를 부르셨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고인을 보냈습니다. 명실상부한 이 두 분의 대명사로 일컬어도 좋을 만한 그런 대표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박혜상의 싱생송 시즌4를 맞아서 팔도 노래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서울 경기의 노래, 서울의 찬가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시즌4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으시죠? 네, 아주 맑고 밝은 기운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첫 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 팔도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또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의 찬가, 맑고 경쾌한 노래, 아주 신선한 노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노래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기대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서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으려
내 품에 돌아오라 그대여.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으려